파월 연설 대기 시간에 빅테크가 약세가 있었고 미국 뉴욕 증시 장 초반 혼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학 개미들이 빅테크 종목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반면 전통 산업 및 일부 금융 에너지 종목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업종별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일주일 전 연준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추가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가 제시될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봄원 연준 부의장은 노동시장 악화를 감안해 선제적 금리 대응을 주문했고, 부울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2%로 낮춰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이 매매 심리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 속에 다소 높은 상태로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추가 금리 인하와 그 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였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추가 금리 인하와 그 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파월은 이런 양면적 리스크가 존재할 때 리스크가 전무한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미완으로 남겨놓게 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을 다시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긴축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경우 부작용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파월이 연설한 내용 중에 물가 안정, 최다 고용이 목표로 긴장관계가 있을 때 연준의 정책 툴을 양쪽 목표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기준 4.25에서 4.5%에서 4%에서 4.25%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뒤 9개월 만에 첫 인하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2% 목표치를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데이터와 조사에 따르면 이런 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보다 관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관세 관련 물가 인상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면서 관세 인상은 공급망 전반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이 일회성 수준의 물가 상승은 몇 분기에 걸쳐 확산하면서 그 기간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조치는 여전히 다소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따라 계속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에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통화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내내적으로 금리 빅컷, 큰 폭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아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 인사들이 정책 방향을 두고 뚜렷이 엇갈린 입장을 내는 상황임에 따라 파월의 발언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셸 봄은 연준 부의장은 금리를 낮춰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고용시장이 무너진 뒤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면서 고용시장 지원을 위한 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오스턴 불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4년 반 동안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상승세에 있는 만큼 과도하게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의 금리 인하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후임자를 검토 중입니다. 연준의 차기 FOMC 정례회의는 10월 28일, 29일 열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회의 직후 공개된 전망에 따라 10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회성 수준의 물가 상승은 몇 분기에 걸쳐 확산하면서 그 기간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스티븐 마이너 미 연준 이사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보다 공격적으로 인하돼야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재확산 리스크를 낳을 수 있고 반대로 금리 동결은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당분간 점진적 데이터 의존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것뿐이라고 대응하였습니다. 파월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주식시장이 꽤나 고평가됐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발언에서 10월 금리 인하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10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 회의의 금리 0.25% 내리고 올해 추가 금리 인하도 예고하자 이번 상승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포, 포모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포모가 재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증시가 과열되기는 했지만 미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에는 이르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말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너무 일찍 인하하면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통제되지 않고 3.5%나 4%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며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많이 인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너무 늦게 인하하면 노동시장이 불필요하게 악화된다고 덧붙였고 그러면서 이런 목표가 긴장 상황에는 양쪽 균형이 최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해 파월은 관세 비용 증가는 일회성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관세로 인한 일회성 인플레이션은 끝날 것이고 관세와 무관한 인플레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만 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로 둘 수 없다며 그래서 금리 인하에 신중했고 너무 일찍 인하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연준의 독립적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정치적인 것을 절대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값싼 비난이라며 우리는 맞대응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일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특정 자산의 특정 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고 그는 팬데믹 이전에 암울한 시기가 있었고 주가와 가격은 주기적으로 오르내린다며 일부 가격을 보면 역사적 수준에 비해 높아져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실업률은 4.3% 상승했고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신규 일자리는 2만 9천 건에 그쳐 고용시장 둔화세가 뚜렷하게 감지된다고 합니다. 반면 8월 개인소비 지출 가격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올랐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가격지수도 2.9% 상승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8% 하락하였습니다. 스파르탄 캐피탈 시큐리티스의 피터 카르딜로 수석 경제학자는 다소 비둘기파적 입장을 보였지만 동시에 신중함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언제 얼마나 인하할지는 전혀 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시장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일정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증시 비트코인 와르르 급락하였습니다. 파월은 주식 거품 공개를 경고하였습니다. 항공업체 보잉 주가는 3% 가까이 올랐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항공 22대 보잉 787 드림라이너 구매하기로 했다면 계약 규모가 약 8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돌아섰습니다.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전장 대비 0.82% 오르고 프랑스 지수는 1.13% 올랐습니다. 독일 지수와 영국 지수는 각각 0.59%와 0.43%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 파월 한마디에 미 스테크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8% 하락하였고 애플은 0.6%, 테슬라는 1.9%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4월 주식 고평가 발언에 부담을 느낀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일부 방산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의장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이 동반 급락하였습니다. 엔비디아발 AI 랠리에 거품을 우려하는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6일에 나올 8월 PC 물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